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애증이고 아픔이고 기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기인 오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와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국립 5.18 묘지에서 엄수된 기념식에서는 고등학생 시민군과 남은 가족들의 사연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자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시민군들이 최후의 항전을 했던 전남도청에선 16살 나이에 숨진 고교생 열사의 마지막 일기가 노래로 울려 퍼졌습니다. 계엄군 진압을 앞둔 최후의 날, 금남로 방거리에 처절하게 울리던 마지막 거리 방송이 묘지에 다시 울렸습니다. 경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 학생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마지막 순간 엄마를 떠올리며 죽어간 고교생 열사 고 안종필 씨의 사연에 기념식 참석자들은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슬픔은 하늘. 1년 내내 5.18을 이야기하고 1년 내내 5.18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5.18은 애증이고 아픔이고 기억 그 자체입니다. 2년 만에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진보나 보수로 나뉠 수 없다며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5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5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기념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5월 영령들의 묘지에 참배하고 서로의 아픈 기억을 어루만졌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참배객들도 5월 영령들 앞에 헌화하고 억울한 죽음이 다시 또 욕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추모객들은 묘역 곳곳을 살펴보며 39년 전 그날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2년 만에 다시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시민들께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목이 매기도 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5.18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도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한 2년 전의 약속, 여전히 계속되는 5.18 폄훼에 대한 참담함과 미안함에 문재인 대통령은 몇 마디를 채 못하고 목이 맸습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꺼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광주에 큰 빚을 졌고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이미 20년도 전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학살 책임자와 안매장, 성폭력 문제와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과제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정치권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5월을 희망의 5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임기 3년이 남은 문재인 정부가 5.18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진실규명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립 5.18 묘지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육탄 저지에 막혀서 기념식장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황 대표는 5.18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기념식이 끝나자 황급히 광주를 떠났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5.18 묘지엔 황교안 대표의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는 진보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월 정신! 역보이는 황교안은 오지 마라! 송정역을 통해 광주에 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황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대형 버스로 기념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시민들은 황 대표를 막아섰습니다. 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황 대표는 묘지 입구인 민주회문에서 기념식장까지 불과 100m를 이동하는데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시종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황 대표는 이물리한 행진곡 재창 순서가 오자 3년 전 국무총리로 참석했을 때와는 달리 팔까지 흔들며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기념식이 끝나자마자 황 대표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황 대표는 5.18 망언 의원 징계와 진상조사위원 추천,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대해 답해달라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도망치듯 기념식을 빠져나갔습니다. 황 대표는 당 공보실이 올린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방문을 거부하고 항의한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광주의 상처가 치유되고 시민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광주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들끓는 광주 민심을 확인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저지른 5.18 만행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5.18의 위상 정립과 5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진상규명도 약속했습니다. 5월 항쟁의 중심이었던 옛 전남도청에서는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하라는 범국민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왜곡을 작심하듯 비판하며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던진 화두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자 규명을 역설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도 진상 규명과 폄훼 세력에 대한 단죄를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우선 취해가려고 합니다. 광주 정신을 올바르게 바로 세우는 것은 이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학살 주범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18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자유한국당은 진실 규명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일부 의원만이 개별적인 의견을 내놓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진실 규명의 목소리는 5월 항쟁의 진원지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범국민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진실 규명과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정치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5.18 민주운동의 진상규명, 망언의혹 퇴출, 5.18 왜곡 처벌법 제정, 5.18 진상시선위원회 가동. 대통령이 던진 화두에 일제히 응답했던 여야 정치권이 지지부진했던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5월) 항쟁 기간에 보여진 의료진들의 헌신을 조명하는 기획보도, 오늘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죽을 고비에서 만난 당시의 시민군과 의료진은 39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18 첫 총상 피해자인 김영찬 씨. 당시 조대부고 3학년이던 김 씨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3시쯤 계림동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았습니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장갑차의 움직임을 저지하려던 김 씨는 계엄군이 쏜 총의 유탄에 복부를 맞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아스팔트에 불이 탁탁탁 튀는 걸 내가 봤거든요. 이러고 가다가 이러고 돌아보니까 이제 바닥에 튀어오른 놈이 이제 이러고 맞은 거죠. 이러고 가다가 돌아보면 딱 이러고 맞거든요. 김 씨가 의식을 차린 것은 사흘 뒤인 21일. 전남대병원 의료진들은 김 씨의 몸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고 파열된 장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전남대병원 레지던트였던 김영진 의사와 의료진들은 김 씨를 살리기 위해 7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출혈도 많았고 또 장이 이제 총알을 맞아가지고 소장하고 대장하고 이렇게 천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복막염이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오염이 또 돼 있었거든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환자와 의사로 만났던 이들이 39년 만에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환자는 어느덧 중년이 되었고 20대 젊은 의사는 흰머리 교수가 되었습니다. 39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것은 병원을 못 가신다니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잘 극복한 것 같아서 저는 엄청 기분이 좋아요. 더 찾아뵙고 싶네요. 그거 죽을 때까지 제 생명의 은유를 항상 영원히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5.18 당시 환자와 의료진으로 만났다 시간이 흘러 민주화 유공자와 생명의 은인으로 다시 만난 이들은 또 있습니다. 5.18 피해자인 이민호 씨와 김태수 씨는 5.18 당시 국군 통합병원장이었던 김현균 원장과 작년부터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들 그 몇몇 분 통합병원에서 같이 계셨던 분들하고 전남대병원과 국군 통합병원, 기독병원 등에 보관된 진료 기록과 당시 근무했던 수많은 의료진들의 증언은 그날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5.18 당시 의료진들의 헌신을 담은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의료진과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광주 시민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만난 이들의 인연은 5월 광주의 역사이자 현재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필리핀의 인권운동가 조안나 까리뇨가 2019년 광주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필리핀 독재 정권에 맞서 교수직을 버리고 인권운동에 헌신한 조안나 까리뇨에게 올해 광주 인권상을 시상하고 인도네시아 반공 대학살 피해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디알리타 합창단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용산 참사 유가족 등과 포럼을 열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논의합니다. 종교계도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기원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오늘 오후 한빛교회에서 5.18 39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고통의 기억이 자유와 평화로 승화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는 5.18 묘지에서 5월 영령을 위한 위령제를 갖고 신군부의 폭력에 맞서 산화한 시민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오늘 광주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금남로에서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5.18 유공자 가운데 가짜 유공자가 있다며 명단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집회 장소를 지나던 일부 광주 시민들이 차량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지만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가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실업률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3%로 집계됐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의 실업자 수는 3만 3천 명으로 전달에 비해 3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전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4월 전남의 취업자 수는 96만 8천 명으로 전달과 비슷했고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한 63%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2일 전국 지자체들이 동시에 경찰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 액수가 30만 원을 넘는 차량들입니다. 지자체는 적발된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내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차량으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양파와 마늘의 과잉 생산량이 2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중만생종 양파의 경우 평년에 비해 생산량이 13% 증가해 15만 톤가량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늘 역시 올해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17% 가까이 늘면서 과잉 생산량이 6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수매 비축량을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 중국시장 개척단에 참가했던 지역 기업이 상담 2개월 만에 중국 수출에 나서게 됐습니다.